안녕하세요. 1월 31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도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좀 알찬 증권사 리포트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거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상 숫자가 좀 많이 어긋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거 리포트 말씀드려봤자 귀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시장을 좀 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때는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인만 알고 계시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큰 방향성을 해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드시기보다는 잠깐 머리를 식힐 만한 주제를 들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채권과 금리와의 관계, 또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의미하는 바, 이런 걸 가볍게 정말 기초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채권은 대표적으로 뭐 국공채도 있을 거고,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채도 있을 거고요. 이 사채는 앞에 회자가 빠져있는 회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채업자들이 그거랑 다른 겁니다. 얘네들이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다 쓰고 싶은데, 내가 돈을 빌려다 쓰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겠죠. 그게 이제 채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뭐 기준금리랑 사채금리랑은 분명히, 그 채권금리랑은 분명히 다른데, 여기서는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내가 지금 10,000원을 끌어다 쓰고 싶은데, 내가 10,000원을 3년 동안 끌어다 쓰고 싶어. 그런데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기준금리 3%만큼 너희한테 이자를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는 일단은 10,000원을 받았는데 1년차 때 3% 이자, 2년차 때 3% 이자, 3년차 때 3% 이자 주면서 원금도 이때 이렇게 상환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미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채권 가지고서. 근데 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공정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액면가랑 똑같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요런 가치를 만약에 내가 B라는 사람이 A랑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3년 동안 내가 이자 3%씩 받고 10,000원 빌려주기로. 근데 중간에 얘가 사정이 생겨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채권 시장에다 내다 팔고 싶어요. 그럼 그게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보니까 일단은 이때 기준으로는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B가 이거 내다 팔고 싶어도 이미 새로운 채권은 10,000원짜리를 3년 거래할 때 3%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5%로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자를 5%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값 다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존 계약한 거 3%로 계약한 거는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금리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 계약을 했는데, 요 지금 보시면 요만큼 계약을 지금 한 상황인데, 새로운 거에 의하면 내가 이자를 5%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 5%짜리가 10,000원에 거래가 될 거고, 결국 이 기존의 3%짜리 이자, 얘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 라는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금리와 채권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반대로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준금리가 막 내려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중에서 이제 싸게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채 발행을 해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10,000원만큼 돈을 빌릴 때 300원씩 돈이 나갔다면 이제는 100원씩만 돈을 줘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준금리가 3%에서 1%로 내려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기준금리랑 채권금리는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같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0원씩 내야 되는 걸 100원씩만 내도 되니까 이제 요게 만원에 거래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기존에 이제 3%짜리 채권 있잖아요. 요거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에서 이자 달라고 해봤자 100원밖에 못 받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는 지금 3%짜리 채권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가치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금리랑 채권은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신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얘는 이제 고정된 이자율이기 때문에 일단 요 계약한 대로 줘야죠. 당연히 기재가 된 대로. 근데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채권은 당연히 가치가 내려갈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의 장기금리랑 단기금리가 역전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X축, Y축을 놓고 봤을 때 얘를 이제 이자율로 놓고요. 얘를 이제 뭐 N으로 놓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시간이 지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야 기준금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겠죠. 조금씩 성장도 할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도 올 거고요. 그렇죠?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조금씩 경제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은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채권도 마찬가지로 장기금리가 있고요, 단기금리가 있어요. 그럼 위의 그래프를 고려해서 봤을 때는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그런데 한 번씩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오히려 장기금리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계열적으로 놓고 Y축은 이자율로 놓겠습니다. 여기에도 X축, Y축 놓고, 얘는 이렇게 일반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이자율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제. 생각을 해보세요. 심리적으로 놓고 봐도 내가 한 10년짜리 채권을 사는데 이자율이 더 세면 10년짜리 채권을 사겠지만, 이자율이 갈수록 더 낮아지면 10년짜리 채권 사겠어요? 그쵸? 나는 그냥 단기 채권을 사지, 뭐하러 이제 장기 채권을 쓸데없이 돈 묶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평상적인 상황이고, 가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때를 2000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뭐 한 2020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단기 금리를 요 지점에서 인상을 했어요.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으면 요 그래프는 여기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요때부터 계속 쭉 성장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같은 폭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요만큼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멈춰 있거나 아니면 혹은 더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채권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랑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과 이자율 흐름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면 그러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이자율은 내려가겠죠. 반대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면, 수요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랑 반대라 그랬으니까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채권은 안전자산 범주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받듯이 안정적으로 이제 매달 얼마씩 이제 계약된 대로 채권에 적혀 있는 금리대로 내가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내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수익률이 막 50%, 100%씩 막 진드건이 들고 있는 분 다 50%, 100%씩 수익 났죠. 근데 그 이자율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뭐 또 플러스 뭐 한 100%씩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수익률이. 그렇다 보니까 상승 시기에는 그러니까 점점 이 경제가 성장할 거다. 그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는 거잖아요. 경제가 올라갈 거라고 가정할 때는 채권은 당연히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 요 2번 케이스가 될 겁니다. 수요는 점점 내려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점점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건 결국 경제가 성장하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는 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점점 이제 경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뭐 부채도 축소를 시켜야 되고 막 하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뭐 유동성을 축소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올 걸로 예상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주식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겠죠, 시장에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될 거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위험자산에다 투자하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당연히 이 안전자산 채권 쪽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1번 케이스 요게 이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고 채권이랑 이자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채권 수요가 높아질수록 이자율은 내려갈 겁니다. 결국 요 1번 케이스가 온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 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가 더 낮고요. 장기로 갈수록 높아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경제가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은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해서 안전자산 쪽에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깊숙이까지 아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추세적으로 보는 거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근데 뉴스에서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점 성장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그럼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상당 부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또 많은 유튜버들께서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때는 뭐 위험자산 빼야죠. 주식 다 팔아야죠. 주식 팔고 뭐 채권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몇 달 내로 이게 찾아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되 이런 문구가 나왔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는 이제 경제가 정점을 찍고 침체가 좀 올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뭐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내일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 정도 이제 딱 겪으시면 그 다음엔 다시 또 즐거운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제 뷰도 공유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